진짜가 나타났다. 열린민주당. 로고도 굉장히 민주당과 비슷한데 그리고 사실은 다 민주당과 연관성이 있었지만 윤호중 사무총장의 말대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공천 신청을 했지만 이른바 성의혹과 관련돼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컷오프. 손혜원 의원은 여러 가지 일들로 본인이 자진 탈당. 그리고 김의겸 전 대변인은 민주당에서 결국은 공천을 주지 않았던 인물. 민주당의 뜻은 무엇일까? 이게 좀 궁금합니다. 소위 말해서 한 마음이냐, 다른 마음이냐. 특히 우리 당의 공천에서 이 부적격 판정을 받거나 미리 불출마 선언을 하신 분들 또는 경선에서 이 탈락되신 분들이 그쪽에 예비 후보 명단에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천 과정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판단을 하고 있다. 이 말만 듣고 보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열린민주당을 불쾌해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열린민주당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4월 15일까지는 전략적 이별입니다. 4월 15일 이후에는 그때 당시의 환경, 상황을 보고 함께 한다라고 하는 대전제는 같이 가져가고 4월 16일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가장 적절한 시점에 합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든든한 두 개의 기둥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수철 소장님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의 당인 겁니까? 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지금 뭐 각 잡는 겁니까? 윤호중 사무총장 말이 맞겠죠. 왜냐하면 윤호중 사무총장이 얘기했습니다. 표 떨어진다. 그러니까 제발 공천 좀 멈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수치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40% 내외 정도가 나오는데 비례 정당을 어디를 찍을 거냐라고 했을 때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은 30% 내외로 확 줄어들고 열린민주당이요. 오늘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못해서 내외라고 해도 안 되는 안 거예요? 됩니다. 예, 그 선거방송심의법상 저희가 접촉돼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하여간 이게 한 10% 이상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말씀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요? 미리 자료를 주든가. 그렇기 그렇지 않으면 방심해서 걸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이 계속 창당하고 후보를 내면은 자신들이 공천한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들이 상당 부분 당선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첫 번째 이유가 그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어쨌든 저런 분들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같이 하는구나. 그럼 중도층은 상당히 실망할 수 있죠.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이 정권이 공정하냐, 정의로우냐라는 것에 회의감을 가졌던 중도층이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두 개의 기둥이구나. 그러면은 지지를 처리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미를 확실하게 했고 공천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도움 안 된다. 정봉주 전 의원도 조금 전에 한 얘기 중에 함께한다라는 대선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4월 16일 다시 말하면 총선 다음 날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서로 합의된 것도 없고 그때 봐서 안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의 표를 깎아먹는 열린민주당에 대해서 그 모 집단에서 동의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히려 저는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요 세를 얻어서 조금 표를 얻기 위한 지금 전략을 짜고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오히려 수가 읽히는데요. 예. 저는 두 분의 의견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요? 윤호중 사무총장이 열린민주당에서 경고를 했지만은 저는 경고하는 그 뒷모습 속에서 좀 다른 모습을 좀 봅니다.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구에서는요, 표가 갈리면은 민주당과 또 뭐 열린민주당이 지역구에 나온다 그러면 표를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제3당이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비례대표는 아닙니다. 지역구에서는 1등을 제외한 나머지 표는 아무 의미가 없지만 지역구에서는 큰 당이든 작은 당이든 받는 표들은 다 인정이 돼요. 비례에서는? 예, 그렇죠. 저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열린민주당 이용해서 이른바 바른민주당에서 비례시민당까지 포함해서 전략적인 분열을 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장 소장 얘기했던 40%를 지지하고 있는 지지자들이 비례대표는 30%밖에 안 한다. 나머지 10% 어디로 갈까요? 열린민주당 가도 그거 민주당 표입니다.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선거 끝나면 저분들 다 같이 합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겉으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이 계산에. 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가지 걱정하고 있을 거예요. 뭘 걱정하느냐. 우리가 소수 정당들에게 비례대표 앞번호를 준다 그랬는데 정말 열린민주당보다 덜 얻게 되면은 그 망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큰 당으로서. 결과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 이게 정말 민주당이 묻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조국을 수호하고 하는 시민단체성 정당과 함께 했고 열린민주당이 조국 수호를 주장하는 분들하고 같이 했다면은 그러면은 더불어민주당은 조국이 일으켰던 대한민국의 그 큰 문제들, 많은 문제가 아무 문제 없이 다 당당하게 국민 심판 앞에 서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인가? 그건 좀 묻고 싶으네요. 예. 결국은 합칠 것이다라는 것은 어쨌든 박성규 전 대변인께서 개인적인 의견을 소개하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